이리 오너라, 방금 전에 신용호 팀장이랑 녹음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우스에서 우리 최진영 우리 커머더티 담당자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잘. 하여튼 기다렸던 하락 다시 찾아온 기회 원자재 금 얘기한 거죠? 금, 은, 구리 이렇게 세 개를. 금도 진짜 핫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8월달 조정 받고 그 후로 한 번 더 조정 지난주에 조정 받았죠. 달러가 약해지면서 은 세질 줄 금이 세질 줄 알았는데 좀 달러가 강해지면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죠. 달러가 요 최근에 다시 또 반등하면서 금이건 은이건 구리건 사실 원자재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죠.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요 미국 선거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대선을? 중국에서요? 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외신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나 이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닌 것 같던데.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또는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는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똑같지 않은가라는 반응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도 자신들의 이제 보좌진이 나중에 꾸려질 텐데, 근데 오바마 때도 보시다시피 오바마 때가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 압박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이 대표적으로 오바마와 함께 부통령 하면서 한데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인데 중국에 대한 압박이 결코 오바마가 약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트럼프는 좀 너무 좀 쇼맨십 때문에 이런 거지.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 이 발언이 센 거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오바마 때 거를 거의 계승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좀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30일 날 오전 10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저같이 안 되는 사람들도 CNN 켜놓고 있을 것 같거든요. 50분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라는 게 경제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있는데 몇 년 만에 온 또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원자재 트래커 오늘 좀 들어봅시다. 시작하시죠. 예, 이번 원자재 자료는 사실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정이 세게 오지 않을까를 갖다 고민했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보이고 최근에 또 대선 불복 발언을 갖다 어느 정도 해줬는데,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 부시와 엘고어 때처럼 재검표 가능성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갖다 걱정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건 10월 달에 강한 조정을 예상했는데 이미 10월 앞두고 9월 말 때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우스비는 9월 조정이었어요. 9,10월 조정이었죠. 9,10월. 그렇죠. 뭐 9,10월인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더 셀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정치 이벤트는 어쨌든 단기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이벤트 구간이 우리가 이제 덴저인가 아니면 리스크인가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여전히 덴저보다는 리스크이지 않겠는가. 즉 리스크와 덴저의 차이는 통제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렇죠. 차이가 있을 텐데 결국 단기적인 정치 이벤트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펀더멘탈이 점진적인 회복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FX 단에서라던가 내지는 실제 경기 단에서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자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지난 8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마 업데이트 자료, 즉 지금부터 이제 좀 대응해 나가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조정 구간에 있어서 조정 국면을 저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금이나 은 같은 경우 즉
귀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시 추격 매수를 갖다가 나서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시 막연하지 말고 한 대략 어느 정도 레벨?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단을 갖다가 현재 온스당 1,800달러를 갖다 놓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뒤에 차트에 기대가치 지수도 있지만은 1,85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해도 60달러 더 내려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18%가량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단이 못해도 19불이고요. 어쨌든 기대가치 지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하락할 룸이 그만큼 남았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 레벨, 즉 정치 리스크로 하락이 강해지면은 그때가 오히려 저는 더 추격 매수가 나설 시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6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원자재는 세 가지 키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FX 그리고 경기와 관련해서 결국엔 정책단이겠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면 FX 단에서를 놓고 보면은 결국 대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페이지 6페이지의 그림 3번을 봐주시면은 달러 인덱스의 미국 대선 기간 때 움직임들 갖다 좀 살펴봤는데 변동성을 봤었을 때 대선 이제 1968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선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제외시켰습니다. 어너멀리를 갖다 제외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9월과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10월 달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구간인 걸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7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 달러 인덱스는 상대 성과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냐, 아니면은 이머징이나 논 US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으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5번, 6번처럼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머징보다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낮은 추세가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연결될 수가 있겠고, 그림 11번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는 최대 기대가치 지수 기준으로는 96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엘고어와 부시 때 2000년도의 재검표 가능성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림 7번가 그때가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그쵸? 그때 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그때 없었던 분 리스닝이지만 막상 그 플로리다인가 뭐 같은 그 재검표 되면서 11월 증시가 최악이었어요. 물론 이제 닷컴 버블이나 이런 영향도 있었을 테지만은, 근데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닷컴 버블은 나스닥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끼쳤다 보니까, 근데 S&P 500이 이때 대선 기간 때 더 큰 쇼크를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재검표 이슈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그림 8번을 봐주시면은 물론 신종호 연구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우편 투표와 직접 사전 투표를 다 합했었을 때 어쨌든 이걸 갖다가 하겠다라는 의향을 보인 이들이 57%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지율이 조금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사전투표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갖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언가 왜냐면은 역전을 노리고자 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었을 때 좀 우리가 재검표 이슈도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 좀, 왜냐면 좀 대선 불복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리스크한 구간은 맞고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9페이지처럼 여전히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약세를 계속 놓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의 재확산의 시차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코로나 재확산되고 락다운 우려 때문에 약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되는 그 영향을 준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 12번처럼 유럽의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미국도 지금 3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과 유럽은 이제 다시 또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 때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점진적으로 정체되고 진정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3차 확산은
기존 방향성대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이 가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달러 인덱스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이 시차를 두고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럽 내 2차 확산이 진정된다면은 미국 간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다시 약세로 재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논 US 중에 이머징, 특히 중국과의 상대 성과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회복됐고 제일 먼저 탈출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적인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의 어떻게 보면 약세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저희 이콘 담당분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달러화가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죠. 너무 많이 풀었어. 예, 결국 자본시장에서 화폐 역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비했었을 때 그림 18번에서 보시다시피 뭐 양적 완화 규모도 그렇고 재정 확대 규모도 봤었을 때 GDP 대비가 아니라 어쨌든 양적인 측면, 절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이 풀린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절하가는 방향은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도에 최대 80포인트대까지 하락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방향이 계속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측면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여전히 해소될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입니다. 정책과 경기. 결국에는 원자재는 주식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즉 업스트림 단에서 생산하고 엔드 유저 단에서 소비하기까지의 그 긴 과정을 갖다 통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들을 갖다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적이죠, 커머디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위치가 우리가 경기가 어디인가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11페이지 봤을 때 그림 19번에 경기라는 게 그럼 재고순환 지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 구간이 있고 확장 구간, 하강 구간, 수축 구간이 있는데 지금의 지역별로 놓고 봤을 때 대다수가 경기 회복 구간이라고 여전히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장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주식의 상황만, 주식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확장 국면인데, 경기의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재고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회복 국면이라는 거죠. 그림 20번에 봐주시면은 제일 먼저 코로나에서 탈출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출하를 대신한 산업 생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 즉슨 경기 회복 국면인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 중국도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 즉슨 여전히 확장을 위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산업금속 측면에서도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림 21번을 봐주시면은 일단 그럼 정책들을 놓고 보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남부 지역의 재해복구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평년도를 갖다 놓고 보고 과거의 재해 기간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부동산 개발 투자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월까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림 22번 봐주시면은 중국 쪽에서 여러 다양한 부양책들을 내놨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상무부에서 내놓은 뭐 소비 진작 기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소비 확대 시즌인 9, 10월 달에 뭐 금구 은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테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물 프리미엄을 갖다 선행하는 수입 마진이 회복됐다. 이 말 즉슨 이쪽 단에, 금속 단에서 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그림 23번입니다.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나 산업재 순이익이나 내지는 인프라 투자 월간 그로스가 이 발개위에서 발표하는 인프라 심사 계획과 좀 일치하다는 것이죠. 산업재 순이익과 밑에 하단에는 구리의 기대가치 지수가 동일하게 그림을 갖다가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발개위에서 심의 처리하는 인프라 사업들을 놓고 보면은 시차가 대략 최근에 좀 짧아졌는데 못해도 6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걸 감안하면은 최근 7월 말에 발개위에서 인프라 사업을 갖다 대규모 허가를 갖다 냈는데 이게 반영되기까지 내년 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라든가 산업재들의 순이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년부터 더 세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확장 국면을 갖다가 경기의 확장 국면을 위한 대비를 그걸 갖다 위한 대비용들 정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이제 신종호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좀 되게 좀 인상 깊은 차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연준의 자산에서 이제 미국의 재정단에서의 비중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그 기간들을 놓고 보면은 전부 다 미국이 실제로 인프라를 갖다가 진작한 시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지금 당장 미국은 인프라 얘기가 거론되기가 좀 어렵죠. 다만 대선 공약들이 여전히 인프라가 깔려 있고 대선 결과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쨌든 공약대로 인프라가 된다면은 그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될 수가 있겠고 연준 내 자산들도 과거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재정이 즉 인프라로 들어가는 자금이 빠르게 투입되지 않을까.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선 이후에 좀 반영될 이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어쨌든 경기 상황과 전반적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정책들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물단에서 수요를 자극할 만한 동인들이 많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여전히 놓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단에서 세 번째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었을 때 회복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자산이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의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을 위로 올리는 요인들일 텐데 단순히 유가의 기점만 놓고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가격이 39불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지금 수준을 갖다 유지한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때 최악의 국면을 봤었기 때문에 기저 측면에서 그로스는 위로 우상향이 될 테고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위로 튀겠죠. 즉 내년 상반기는 지금이야 여전히 디플레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빠른 회복 여전히 유효하다. 15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31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에서 AIT를 갖다가 언급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고압 경제를 용인하겠다라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앞에서 달러나 경기의 방향이라든가 인프라의 정책이라는 걸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는 국면과 모두가 일치한 국면 때가 원자재들이 우상향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009년에서 2011년, 2016년에서 2017년 그리고 지금이 저는 여전히 그러한 구간이고 미국의 대선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원자재 관련해서 매크로 부분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빠르게 좀 귀금속과 구리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가격 전망치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온스당 1800 향후 12개월 놓고 봤을 때요. 4분기에 밀리면 사자. 예. 하단을 1800, 상단을 2300으로 향후 12개월 갖다 여전히 놓고 보였고 조정이 됐었을 때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33번 보시다시피 제일 하단에 있는 기대가치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더 떨어진 룸이 남아있다. 어느 정도까지 1800선까지 라고 저는 놓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그리고 달러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앞으로 해소될 걸 감안을 했었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에 물론 실물 수요는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34번처럼 중국이나 인도,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이제 좀 수요가 활발한 시즌인 디왈리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때 금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질 텐데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이 같은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 소비는 예년보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귀금속 시장은 실물만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투자 상품들 ETF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유효하고 달러와의 반대 포지션 측면에서 귀금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즉 펀더멘탈 측면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페이지의 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금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요. 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세력은 금이 아니라 이미 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은에 있어서 적극 매수가 필요하다. 40번에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더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단을 갖다가 20불로 향후 12개월 하단을 20불로 설정했는데 지금 19불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얼마죠? 지금 제가 알기로 23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에서 15% 정도 더 내려온. 그쵸. 못해도 18%에서 19% 더 내려오겠죠. 이같이 은이 급격하게 빠졌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보다 변동성이 큰 이유는 산업형 수요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은의 산업형 수요가 60%가 됩니다. 이 같은 구리와 밀접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리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어쨌든 은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효과죠. 그림 43번처럼 이렇게 이제 내려갈 텐데 다만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해지, 약달러 그리고 중요한 경기의 회복을 갖다 감안했었을 때 결국에는 은에 있어서 이제 비중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림 44번에 봐주시면은 가격 측면에서 기대가치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단기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전히 중립선을 갖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단을 갖다가. 그래서 하단을 저는 여전히 19불로 놓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금보다 더 강력한 좀 추격 매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넣고 보고 있고요. 그림 45번 봐주시면은 방향성 측면에서 그렇고 중요한 거는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가격의 레벨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은에 있어서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금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금과 좀 변동성을 갖다 좀 안정시키고자 하면은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산 내에서 금과 은을 갖다 좀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은만 좀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구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정기동. 네. 네, 우리 최지현 연구원 생각은 괜찮아지고 있다. 저는 6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6주면 거의 11월인데? 네, 맞습니다. 대선 이후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앞서 언급드렸던 원자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구리도 달러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의 영향을 갖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 상황이 그럼 어떤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구리 가격이 1800에서 1900 사이까지 갔다가 지금 1500대로 내려왔는데 저는 이 수급 상황이 제대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대선 이후에 그거는 반영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16년과 굉장히 좀 유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어떤가? 27페이지 봐주시면은 일단 그림 47번처럼 주요 구리 광산 생산국들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상반기 때 좀 세게 있었는데 그림 48번 봐주시면 페루 같은 게 이미 조업이 정상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최대 생산국인 칠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원래는 9월 15일부로 국가 재난 사태를 갖다가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12월까지 연장했거든요. 90일을.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는 조심스럽다라는 게 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칠레의 동정광 수출량 자체가 마이너스 26%까지 감소를 했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딜 거라고는 봤지만 더 더딘다라는 게 문제고 결국 정광의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TC가 하락하고 TC의 회복 속도가 더디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림 51번처럼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재련이익 자체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갖다가 놓고 보았었을 때 실제로 재련단에서 공급 회복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겠죠. 그림 52번처럼 논 차이나와 그리고 중국의 동재련 지수를 놓고 봤을 때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여전히 정상 수준 이하를 갖다가 계속 언더하고 있죠. 회복은 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 차원에서 굉장히 더디다 보니 이게 수급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도 그렇고 봤었을 때 좀 타이트한 부분들 갖다 계속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이죠. 사실 수요의 회복 속도가 공급을 갖다가 압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림 53번에 봐주시면은 물론 펀더멘탈 측면에서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던가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라던가 내지는 이머징 단에서의 좀 하락들이 약간 좀 구리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매크로 단에서의 단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라 보고, 여전히 단기 조정 향후에 추가적인 이제 추후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의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상단에 갔다가 구리는 좀 내년 이제 향후 12개월까지 놓고 봤을 때 상단을 7,300달러까지 좀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중국 단에서 개별적인 섹터별로 봤었을 때 수요가 양호하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간에서도 좀 더디게 나오고 있지만은 후행적으로나마 중국의 전철을 계속 밟아가면서 수요가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급 차원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이 좀 더디지만은 점진적인 회복이 나와주고 있고, 공급이 수요보다 회복 속도가 더 더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구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조정이 세게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급 이슈를 대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월에 어떤 식의 약간 그 포트폴리오 변경을 가져올지 아이디어를 저는 오늘 좀 생각이 나게 해준 서로 얘기였는데, 여하튼 좀 글로벌 경기가 결국 내년엔 돌아선다는 믿음을 갖고서 지금 사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인플레 기대가 좀 생기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봅시다. 하여튼 그 금, 은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네. 꼭 주식 투자자 하신 분들 아니면 11월에 좀 아까 말한 대로 금과 은이 좀 더 빠져주면 그걸 사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들어가시죠. 저도 지금 10시부터 회의여가지고.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